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투표 잘 하셨죠?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공급 확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이거예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그러면은 이게 규제를 어떻게 했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입법한 관련 법, 그 다음에 대통령이 시행령, 국토부 장관의 시행규칙으로 이걸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규제 완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회에서 개정 입법이 되든지 그게 안 되면은 관련 법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민주당이 뭐 얼마만큼 완화에 호응을 할지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호응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그거를 입법을 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요거 바꾸자 그러면은 자기 부정하면서 민주당이 쉽게 이거를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겠죠. 뭐 모릅니다.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 그건 뭐 정치는 뭐 협상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일단 그걸 둘째치고 그러면은 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요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법 범위 내에서 관련 권한자들의 어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지정 해제. 그래서 이렇게 규제지역 해제는 법률에 어떻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이게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63조에 보면은 투기과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여기 보면은 6항에 보면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반기가 뭐죠? 6월, 12월입니다.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서 계속 이게 지정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해제를 할 건지 여부를 재검토해서 뭐 해야 된다?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택법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거는 권한이 가 있는 상태예요. 투기과일지구의 지정인 해제는. 그 다음에 63조 2 여기 보면은 역시 또 잠깐 한전하고요. 여기 보면은 제7항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시민을 소집하여서 역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지정을 계속 유지할지 해제할지 검토해서 재검토해서 요거를 공고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부분들을 해왔고 뭐 해제 어쩌다 하나 된 것도 있고 규제가 규제칙이 더 늘어났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의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여기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이. 뭐 이거는 뭐 여기 보세요. 제가 뭐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뭐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되면은 투기과일지구 된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은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주택 건축 허가 급격하게 감소한 곳,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이게 쭉 나와요. 그래서 투기과일지구는 이런 요건이 되면은 지정을 한다. 그런데 이런 요건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해제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역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물가 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 초과한 지역, 가격이 많이 오른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청약률이 5대1을 넘은 지역,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가 30% 늘어는 거. 이렇게 되면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죠. 거꾸로. 그러면은 거꾸로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았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러면 해제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각 지역마다 보면은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가격 상승이 둔화됐습니다. 떨어진 데도 있고 버티는 데도 있고 약보합인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은 요즘 어마무시하죠. 일단 그러면은 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비교했을 때 일단 해제 요건이 무슨 이게 이제 정성적으로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물가 상승률이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높다. 높다. 그 다음에 요즘 청약률이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지정되는 요건들이 지금 보면은 해제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시장 상황 자체가.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완화를 하겠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동의 안 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6월달, 12월달, 6월달이면은 다다음 달이네요. 6월달에 열어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청약률도 낮고 이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여건이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약보합이고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니까 규제 완화를 한다면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건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규제 지역 중에서 투기 과일 지구는 우리나라 노른자의 지역이죠. 여기는 잔무 풀러가지고 또 이게 난리가 나면은 굉장히 이게 정책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느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덜 노른자의 지역, 코어가 아닌 약간 벗어난 조정 대상 지역은 일부 해제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정 기준이 그렇고 일단은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전국을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서울 경기가 이렇게 투기 과일 지구예요. 투기 과일 지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보면은 만들어 놓은 게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많죠? 조정 대상 지역이. 그런데 이게 시장 상황도 지금 아주 핫한 데서 시원하게 약보합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또 러시아하고 전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가는 무자비하게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해제될 가능성이 물론 전체는 아니겠죠 당연히 지역적으로 선별적으로 해제 지역이 6월 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일부 선별적으로 해제 지역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해제가 되는 지역, 유지가 되는 지역, 기존의 규제 지역이 아니어서 혜택을 본 지역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천안 지역 옆에 바로 뭐죠? 아산이죠. 천안이 규제지역이죠. 아산은 비규제지역이죠. 어찌 됐어요? 천안이 거래가 어렵고 아산은 비규제지역이니까 아산으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격도 오르고 거래가 활발하게 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천안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혜택을 받던 아산 쪽에서 조금 시장에서 반응을 달리할 수 있어요. 반응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저기 다른 지역을 한번 봅시다. 이천하고 그 옆에 있는 뭐 화성을 봐요. 화성을 보면은 이천 핫했죠. 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안 오르던 지역들이 인근 지역이 대체 지역들이 규제 지역이 됨으로써 혜택을 많이 받는데 이제는 뭐 어디가 이게 해제가 될지 언제쯤 될지는 모르지만 해제가 되면은 그동안의 비규제 지역의 혜택 지역들은 어느 정도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다 이게 빼왔는데 지금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을 한번 봐요.
2주택 이상은 뭐 주담대 금지,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금지,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50%, 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융 규제고 대출 규제고, 요런 또 우리가 세법적인 규제,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는 규제, 이런 부분,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투자자들이나 다주택자들한테 아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특별 보유공제 배제, 규제지역에 두 채 있으면은 두 번째 집 한 채 있고 한 채 더 사면은 두 채가 되는 거죠. 취득세도 당연히 8%겠지만은 팔게 될 때는 뭐죠? 기본세율 플러스 20%를 더 할증세율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3주택이면은 30% 더 내야 돼요. 기본세율 플러스 30% 할증세율. 징벌적 세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또 하나 있죠. 이게 규제지역이면은 전매 제한이 3년인데 이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규제지역에서 조정재생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그래서 일부 해제가 되는 지역이 6월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가 되면은 이런 규제들이 없어진다. 이런 규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해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6월 1일이 재산세, 종부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국민의힘이 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뭐 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당하고 접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오케이 해줘가지고 동의가 돼야 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공정시장 가격을 낮춰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완화는 아니고 일부분에 대한 완화인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규제를 그리 신나게 열심히 했는데, 국민의힘이 대통령 나왔다. 대통령 쪽에서 국민의힘에서 규제 완화해달라. 법을 바꿔자.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하겠어요? 자기 부정을 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규제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법안을 개정을 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어렵고, 그 다음에 개정 입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규제지역 해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빠르면은 내각이 이게 조각이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그러면은 이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은 상승률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청약도 요즘 사실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청약도 낮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하자라고 하면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투기과일지구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 투기과일지구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정대상 지역이고, 뭐 하여튼 뭐 이게 투기과일지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노른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잘못 풀어가지고 만약에 역효과가 나게 되면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대상 지역을 선별적으로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나 이렇게 부동산 규제 완화되는 거에 대해서 집을 사실 분들이나 파실 분들이나 투자하실 분들은 이거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이걸 먼저 아시면은 어떤 게 빨리 풀리고 어떤 게 안 풀릴 수도 있고, 뭐 다음 국회 선거 때까지 가면은 만약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면은 쉽게 법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정 입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받겠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그런 규제 법안들을 자기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규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완화는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미리 예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